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육군 본부에서 나타폰 국방차관이 군 개혁과 국방법 개정안 초안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푸미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11개 군 정책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며 징병제를 자발적 모집제로 전환하는 등의 개혁이 정치적 압박이 아닌 실질적 필요성에 기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군 고위 퇴직자들은 국방법 개정안에서 인사이동 규정 추가나 쿠데타 방지 조항 포함 움직임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헌법과 형법에서 쿠데타는 내란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관은 개정안이 관계 부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법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군 내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2025년 2월까지 완성될 예정이며 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바툼타니 주 아키안켓 학교에서 HPV 국가 백신 접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솜싹 보건부 장관은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1회 접종을 실시하며 2024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10일에서 20세 여성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가 백신은 기존보다 예방 범위가 넓고 1회 접종으로 효과가 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건부는 무료 접종과 함께 30에서 60세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사도 독려하며 태국 여성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이 성소수자 건강 증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낙룻 부국장은 성소수자의 건강 문제와 요구를 논의하며 최신 통계에 따르면 태국 내 공개된 성소수자는 약 4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레즈비언은 비만, 자궁경부암 위험이 높고 동성애자는 HIV, 간염 등에 취약하며 성전환자는 성전환 호르몬 사용 부작용 및 성형 합병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국은 성소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 증진 가이드와 정보를 개발하고 공평한 의료 접근과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태국 공군 대변인이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미확인 항공기를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F-16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51분, 공군 레이더가 딱 주 상공에서 미확인 항공기를 포착했습니다. 이에 공군은 나콘사완 비행기지에서 F-16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7,0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를 식별하고 차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태국 해군 총사령관이 추 태국 스페인 대사 대리를 접견해 신임 축하와 함께 태국 프리깃 건조 지원 및 기술 이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2025년 예산으로 신규 프리깃 투척 건조를 계획 중이며 스페인 국영 방산 기업 나반티아와 파타니급 해양 초계함 및 창급 호위함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나반티아는 전 세계 다양한 함정을 설계, 건조한 경험과 재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태국 해군 방위력 강화를 지원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장학금과 연구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 나콘라차시마 라차팟 대학에서 탁신 전 총리가 이산의 미래, 태국의 기회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산 지역의 발전은 사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산 주민의 강인함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이산 주민의 교육과 기술 개발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소프트파워와 AI 기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농업에서 정밀 기술을 도입하고 대학과 협력해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농업 산업화를 통해 이산 지역의 잠재력을 발휘해야 하며 지역 경제 순환을 강화해 자본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TT와 베타그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혁신 및 산업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청정에너지 혁신을 확대하고 산업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요 프로젝트에는 PTT의 재생에너지 생산 인증 거래 플랫폼 활용, 폐식용유를 바이오 연료로 전환, 베타그로의 폐수 처리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이케아 타일랜드가 태국 우체국과 협력하여 2024년 12월부터 이케아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은 태국 전역으로 신속 배송되는 EMS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배송비는 99바트이며 제품 무게는 최대 25kg, 길이는 1.4m, 부피는 76리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배송 시간은 방콕 및 인근 지역은 4일, 지방은 최대 7일 소요됩니다. SCB 경제지식센터는 2024년 4분기 태국 경제가 수출,
정부 지출, 관광업의 영향으로 최대 4%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 태국 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의 관세부과 위험이 커지면서 성장률이 2.4%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태국 중앙은행이 2025년 초 기준금리를 0.25% 인하해 2%로 낮추고 연말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적 위험 증가에 따른 부채 부담 완화와 금융 긴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태국 행정법원이 교통위반 벌금 미납을 이유로 자동차세 스티커 발급을 거부한 행정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차량세는 차량 관련 사항이고 교통위반 벌금은 개인 책임으로 두 사안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차량세 납부 후에도 스티커를 발급받지 못해 차량 사용이 제한되고 추가 벌금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스티커를 즉시 발급하고 차량 사용 제한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태국 철도청이 약 105억 바트 규모의 예산으로 182대 신규 객차와 예비부품 도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도입은 50년 이상 사용된 기존 차량을 대체하고 태국 교통 전략 및 철도청 재건 계획에 따라 서비스 효율성과 국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규 객차는 에어컨이 설치된 침대칸과 좌석칸을 포함하며 최고 속도가 기존 시속 90km에서 120km로 향상되고 CCTV와 자동문 개폐 시스템을 갖추어 안전성과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신규 차량은 12개 주요 노선, 방콕, 치앙마이, 우볼라 차타니, 수라타니, 뜨랑 등에서 사용되며 2027년 첫 차량을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태국 철도는 기존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30% 절감하고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하여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은 태국 철도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